안녕하세요. 주식강의 기초입니다. 증권사도 고르고 계좌도 개설했고 앱도 설치했고 이제 거래를 해야 하는데 처음 어플을 켜면 추천 종목 몇 개 말고는 아는 종목이 없습니다. 나는 거래를 하고 싶은데 삼성전자 말고 도대체 어떤 종목이 있는지 모르겠죠. 종목은 증권시장에 등록되어 있는 회사를 말합니다. 증권시장에는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라는 곳이 있는데 코스피는 300억 이상의 자본이 있어야 하고 코스닥은 30억 이상의 자본 또는 시가총액 90억 이상, 코넥스는 5억 이상의 자본이 있거나 매출 10억 이상 또는 순이익이 3억 이상인 경우 상장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코스피는 대기업, 코스닥은 중소기업, 코넥스는 신생기업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아까 코스닥 설명할 때 시가총액이라는 말을 했는데 시가총액은 줄여서 시총이라고 하고 발행된 주식의 수에 주식의 현재 가격을 곱한 것을 말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A 회사에 발행된 주식의 수는 100개고 한 주당 주식의 가격이 10원이라면 시총은 100 곱하기 10, 1000원이 되는 거죠. 똑같이 B회사에 발행된 주식의 수는 1만 개고 한 주당 주식의 가격이 1000원이면 시총은 10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시가총액이 왜 중요하냐면 A회사의 시총은 10원씩 100개라서 100원만 있어도 내가 10%의 영향력을 줄 수 있어요. 반면에 B회사의 시총은 1000원씩 1만 개라서 100원으로는 영향을 주기가 어렵죠. 이런 상황 때문에 시총이 낮은 회사는 돈 있는 사람들, 흔히 말하는 세력에 의해서 주식의 가격이 쉽게 흔들리게 됩니다.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격이 흘러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개입이 쉽기 때문에 가치 투자라는 것은 있을 수 없게 됩니다. 반면에 시총이 높은 회사는 어지간한 금액으로는 주식의 가격을 흔들 수가 없어서 이런 일이 쉽게 발생할 수 없게 되어 상대적으로 완만한 흐름을 보이게 됩니다. 가격이 흔들린다는 건 등락을 말하는데 상승은 주식의 가격이 전날의 가격에 비해 얼마나 올랐는가를 뜻하고 하락은 주식의 가격이 전날의 가격에 비해 얼마나 내렸는가를 뜻합니다. 이것을 퍼센트로 상승률, 하락률이라고 표현하고 코스피는 오르기도 내리기도 어려워서 등락폭이 좁다. 코스닥은 오르기도 내리기도 쉬워서 등락폭이 크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등락폭이 좁으면 수익을 내기는 어렵지만 손실도 적게 되고 등락폭이 크면 수익을 내기 쉽지만 손실도 쉽습니다. 이때 상승과 하락의 폭을 정해놓은 게 상한가와 하한가입니다. 상한가는 주식의 가격이 전날에 비해 30% 상승한 것을 말하고 하한가는 전날의 가격에 비해 30% 하락한 것을 말합니다. 이 상한가, 하한가 상태에서는 더 이상의 거래가 불가합니다. 그래서 주식하다 망했다, 주식하면 망한다 라는 말은 주로 코스닥에 상장된 회사를 거래하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말인데 코스피는 적당히 이르면 그만할 수 있지만 코스닥에서는 하락폭이 크다 보니까 대응하기에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하락하는 일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보 때는 덩치가 크고 흔들림이 없는 회사여야 하는데 그러면 코스피에 상장되었거나 시총이 높은 회사여야 합니다. 그럼 코스피도 알았고 시총 높은 회사를 거래하는 것도 알았는데 어떤 회사들이 존재하는지 알아야겠죠? 우선 핸드폰이나 컴퓨터에서 네이버를 켜시고 시가총액이라고 검색하시면 이런 창들이 나타납니다. 핸드폰에서는 증권정보 더보기를 누르시면 되고 컴퓨터에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 더보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이 순서대로 회사의 가치가 높다고 보시면 되는데 위에서부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 네이버 이런 순서대로 우리나라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의 시가총액 순위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부분이 시가총액 순서로 표시가 되었는데 주식의 가격이 삼성전자는 5만원도 안 하는데 밑에 있는 SK하이닉스 가격은 8만원대로 더 높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주식의 액면가가 다르기 때문인데 당장은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서 넘어가고 시총은 주식의 가격 곱하기 발행된 주식의 수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주식의 가격이 어떻든 주식의 수에 따라서 시총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주식의 현재 가격은 낮지만 발행된 주식의 수가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SK하이닉스는 삼성전자보다는 주식의 가격이 높지만 발행된 주식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 가격은 아무 상관없는 게 내가 얼마를 넣든 이 주식이 몇 퍼센트가 올랐냐가 중요하지 주식의 가격이 100원이든 1000원이든 중요한 게 아닙니다. 100원인 주식이 110원이 되면 내 돈도 10% 오른 거고 1000원인 주식이 1100원이 되면 내 돈도 10% 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삼성전자보다 카카오가 비싸다고 삼성전자는 앞으로 더 오를 수 있다 라는 말은 하시면 안 되겠죠. 다시 돌아와서 우리는 코스피와 시가총액 상위 기업을 거래할 건데 시가총액 상위 기업이라고 다 유명한 건 아닙니다. 그 시점마다 유망한 기업은 따로 있는데 유망한 기업을 찾아서 투자를 하면 됩니다.
근데 어떤 기업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모르니까 이때 알아야 하는 게 업종과 테마입니다. 아까 시가총액을 검색했던 네이버 화면에서 핸드폰의 경우는 증권정보 더보기를 누르고 시가총액 오른편에 업종과 테마를, 컴퓨터의 경우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 더보기에서 좌측 탭에 업종과 테마를 눌러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종이랑 테마는 해당 회사가 관련된 일을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인데, 예를 들어 앞으로 5G가 유명할 것 같아서 5G 관련 회사에 투자를 하고 싶다면 테마를 누르셔서 5G 테마를 찾아 거기에 속한 회사들을 살펴보면 되고, 항공업이 유망할 것 같다면 업종을 항공사로 고르고 살펴보면 되는 겁니다. 이런 걸 모르고 주식을 시작한다면 종목 고르는 방법을 몰라서 종목 추천 방송을 보게 되거나 뉴스를 참고해서 뒤늦은 매매를 하게 되고, 스스로의 투자 철학으로 투자를 하지 못해서 장기적인 투자가 불가능해지고 남의 판단에 의존하게 되어 올라도 왜 오르는지 모르고 내려도 왜 내리는지 모른 채 돈은 사라져 갈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종목을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정보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체적인 투자, 이유 있는 투자, 주식 강의 기초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